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두꺼비 수학. 지금부터 2024년 서원중학교 3-1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서원중학교 문제는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도 몇 가지가 섞여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센의 C단계 문제 정도까지 풀 수 있었으면 아마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과서를 충실히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은 다음식을 간단하게 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2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빼낼 때, 즉 루트 a,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제곱수를 근호 바깥으로 빼서 b 루트 a 이렇게 빼낼 수가 있죠. 이때 중요한 건 b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등호라고 하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기 때문에 지금 왼쪽이 부호가 앞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0보다 크면 b 루트 a 이렇게 되지만 b가 0보다 작으면 이 수 자체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b 루트 a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분모의 유리화가 있죠.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찬가지로 a, b가 둘 다 0보다 크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분모를 유리화할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도 루트 a를 곱하니까 a분의 루트 ab 이렇게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10이라는 건 얘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루트 4, 32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루트 27은 루트 3의 세제곱, 즉 3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바깥으로 빼내면 앞에 있는 건 2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건 3 루트 3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2 빼기 3 루트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나누기가 들어가 있어요. 나누기가 들어가 있으면 나누기의 경우에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걸 역수 이렇게 바꿔줘서 풀면 되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즉 루트 18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2 곱하기 3 해서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8은 9, 2, 18, 즉 3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루트 3분의 3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걸 유리화 시켜주면 루트 3을 곱해주고 루트 3을 곱하니까 그러면 3분의 3 루트 6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돼서 이거 약분 이렇게 하면 2 루트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 루트 6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이 근호 안에 있는 것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제곱근표에 있는 것들을 바꿀 때는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27, 28, 29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에는 0,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루트 27.0 같은 경우에 5.196 이렇게 된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이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이 안에 있는 27, 28, 29 시리즈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뭐뭐.뭐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거나 10의 거듭제곱분의 1꼴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얘가 제곱 또는 4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고 그 다음에 뭐뭐.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거를 제곱근표에 찾아가지고 10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일단 2810이라고 하는 건 즉 루트 2810 플러스 루트
0.29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루트 2810을 우선 고치면 루트 28.1 곱하기 10의 제곱 100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29.4 이렇게 바꾸면 지금 소수점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곱하기 100분의 1, 즉 1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 루트 28.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 루트 29.4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루트 28.1은 28의 1 이렇게 되니까 5.301 이렇게 되죠. 그래서 5.301 그 다음에 10분의 1 곱하기 29.4는 29에 위에서 4 내려오니까 5.42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0분의 1 곱하기 5.422 이렇게 되죠. 그러면 53.01에 0.5422를 더해주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의 답은 53.552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바꿔주는 거 이것만 명심하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예요. 자, 3번은 곱셈 공식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자,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은 그 합의 제곱, 차의 제곱, 그 다음에 그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즉 A 더하기 B의 제곱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은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전개하면 X제곱, 그 다음에 AX, BX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BX 더하기 AB. 하나 더 있죠.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곱하면 ACX제곱. 그 다음에 AX하고 D하고 곱하고 B하고 CX하고 곱하니까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 그 다음 마지막 합차식이 있죠. A 더하기 B, A 빼기 B. 이거는 A제곱 빼기 B제곱.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것만 하실 수 있으면 3번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2의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x 빼기 5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5 곱하니까 5x여서 9x 4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계산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하고 9x를 계산하면 플러스 x 플러스 8하고 마이너스 20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a, b, c를 구했으면 a 빼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니까 a 빼기 b 빼기 c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1은 계산하면 0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인수분해하는 거죠.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여기는 좀 쉬운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일단 무조건 제일 처음에 공통이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는다. 이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인수로 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 공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까 곱셈 공식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합차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자형 인수분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여기까지도 안 되면 이제 그 특수한 인수분해 공식으로 내려갑니다. 자, 특수한 인수분해 공식,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공통이 있으면 묶어서 하는 치환 인수분해, 뭐 x제곱을 라지 x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상반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만 아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합차식 인수분해는 이 항이 두 개인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항이 두 개다 합차식을 제일 먼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시면 1번이 4x제곱 빼기 9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x제곱은 2x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9는 3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건 합차식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x 더하기 3,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쉽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항이 3개니까 합차식은 안 돼요. 공통인수가 있나 봤더니 공통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완전 제곱이 되느냐? 아, 이건 완전 제곱식도 안 돼요. 그러면 X자형 인수분해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3x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3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5는 5 곱하기 1밖에 없죠. 그래서 5 곱하기 1. 근데 지금 이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 1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x의 개수하고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는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 공통인수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쉽게 4번 문제도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일단 점 A의 좌표가 일단 2,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B를 정한 다음에 A를 중심으로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P, 그 다음에 Q라고 한다. P는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고 Q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게 되려면 이때 점 B가 되는 두 가지를 그림에 그려서 1, 2로 표현하시오 하는 문제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아셔야 되는 게 일단 길이 문제가 나오니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계셔야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떤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변의 길이 AB, 빗변의 길이를 C 이렇게 얘기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된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 이 선분의 길이 C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래서 길이를 직접 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일단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점 A의 좌표는 일단 2,0,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A. 그 다음에 일사분면 위에 어느 위치에 이제 정수가 되는 값들 이 위에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을 때 이거의 점의 좌표를 B라고 하는데 이게 몇 개가 될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어서 얘를 이 선분을 A를 기준으로 이렇게 X축에 내렸을 때 5하고 6 사이에 이렇게 있는 점의 위치를 P, 얘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요 위치에 있는 값을 Q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면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이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때 밑변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높이를 B, 그 다음에 요 길이를 C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어쨌든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의 점 B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걸 B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A, 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B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하고 6 사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A, B의 제곱 얘를 해보면 즉 A, B의 제곱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여기서 5까지 길이를 재보면 3이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9니까 9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6까지의 길이가 4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제곱은 16이 되니까 이거보다는 작아야겠죠. 그 다음 이 점 B의 이 위치의 값이 일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므로 그러면 일단 이 일사분면은 이 축 위에 있는 점은 일사분면이 아니에요. 그러면 B의 값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B의 제곱값이 될 수 있는 수는 일단 1이 가능할 거고요. 즉 B가 1일 때 1의 제곱 그 다음에 만약 B가 2가 되면 2의 제곱 즉 4가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어떤 정수를 제곱한 수가 9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이 될 수 있는 수는 즉 3의 제곱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1 하면 10이니까 9보다 크고 16보다 작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의 제곱이니까 A제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도 3의 제곱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B가 될 수 있는 어떤 이 밑변의 길이 A 값은 일단 무조건 3으로 결정이 되네요. 그러면 2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건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2부터 시작해서 일단 밑변의 길이가 1, 2, 3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 X의 좌표는 5,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1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 그 다음에 B가 2도 가능하니까 이때 가능한 점은 1, 2로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은 5,1, 5,2 두 개의 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가능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 2의 위치로 긋게 되면 이거는 좀 더 뒤로 가서 어쨌든 6보다 작은 이 값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A, B의 길이 이 점의 위치를 1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때 P값하고 Q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 점 B의 위치가 얘가 5,1 이렇게 가정하면 AB의 길이는 어쨌든 루트 윗변의 길이가 3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가 1이 되니까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10이 되겠죠. 자, 근데 P는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고 시작점이 2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P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Q의 값 같은 경우는
2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길이가 루트 10인 거를 왼쪽으로 가니까 빼줘야겠죠. 그래서 Q의 값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만약 B의 좌표가 5,2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A, B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3, 3은 9 더하기 4에서 9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P의 값은 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이니까 더하기 루트 13 이렇게 될 거고요. Q의 값 같은 경우는 2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그래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PQ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의 좌표가 5,1일 때와 5,2일 때 이렇게 나눠서 PQ 값 두 가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에 대해서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대소비교 전략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두 수의 대소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두 수 A, B가 있으면 일단 제일 처음의 전략은 두 수를 빼서 비교합니다. 두 수를 뺐을 때 앞에 이게 값이 0보다 크면 이때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 큰 거고요. 만약 A 빼기 B가 0이 되면 두 수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뒤에 있는 수가 큰 경우입니다. 근데 빼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곱을 해서 빼봅니다. A제곱 빼기 B제곱 했을 때 이게 0보다 크면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 큰 거고요. 단 이때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를 전제로 합니다. A제곱 빼기 B제곱이 만약 0이 되면 두 수가 같은 경우고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작으면 뒤에 있는 수가 큰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수를 나누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두 수를 나누었을 때 이게 1보다 크면 A보다 B가 큰 경우고요. 이 A분의 B 값이 1이면 A하고 B가 같은 경우고 A분의 B가 만약 1보다 작으면 이때는 A가 B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죠. 만약 둘 다 양수일 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A가 만약 B보다 크다면 A 더하기 C 이 값은 B 더하기 C보다 당연히 크겠죠. 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소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소 비교 전략을 이용하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가의 조건에 의하면 이 세 개의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A라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는 둘 다 루트 5에서 더하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얘기한 어떤 똑같은 수를 더했을 때 큰 경우를 찾으면 어떤 놈이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7하고 그 다음에 뒤에 더한 2 같은 경우는 루트 4죠. 루트 4니까 얘는 루트 2분의 8 이렇게 될 거예요. 즉 제곱을 해서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2가 더 큰 수가 되죠. 그래서 루트 5 더하기 2분의 7보다 루트 5 더하기 2가 더 큰 수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 5분의 21 있으니까 루트 5 더하기 2하고 5분의 21을 지금 5분의 21을 분리하면 2 더하기 5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5하고 5분의 11하고 어떤 게 큰지를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면 제곱을 해보면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될 거고요. 5분의 11의 제곱은 25분의 121 이렇게 되죠. 즉 이거 5보다 작은 수가 되니까 5가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수 중에 제일 큰 수는 루트 5 플러스 2니까 A는 루트 5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조건
루트 54b가 자연수가 되도록, 그러면 이 루트 54를 소인수 분해해야 되죠. 즉 루트 54b는 지금 95, 45 이렇게 되니까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5b 이런 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b는 5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k는 1, 2, 3 뭐 이런 수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 b라고 얘기했으므로 k가 1일 때가 되죠. 그래서 b는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분의 b 값이니까, 그러면 루트 5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유리화, 여기에 루트 5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위에도 루트 5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러면 5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1분의 5 루트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분의 b 값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5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5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요 문제가 좀 함정이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앞에서 그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빼거나 집어 넣을 때 얘기를 했던 그 문제죠. 즉,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건이 x는 양수인데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했던 거, 예를 들어서 a 루트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이 수는 루트 b 곱하기 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이때는 앞에 이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b 곱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수는 마이너스 루트 b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거꾸로 루트 a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b가 0보다 크면 얘는 그냥 b 루트 a 이렇게 빠져나오지만 b가 0보다 작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b 루트 a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루트 3분의 5 루트 2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루트 3분의 5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이니까, 그러면 10 루트 3 이렇게 돼서 약분돼서 10이 되겠네요. 자, 문제는 이 뒤에요. y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y제곱이 빠져나올 때, 즉 플러스 y 곱하기 빠져나올 때 2의 마이너스 y분의 9니까 3 루트 x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도 4y분의 이 y제곱이 빠져나올 때 그냥 y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y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루트 x y가 있죠.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10, 그 다음에 y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x, 그 다음에 y 약분되고 이 약분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a가 10이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는 1, b는 a가 10, b는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못 보고선 구하셔서 틀리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요것도 뭐 문제지에 보면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루트 x 값이 n보다 크고
n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 값은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n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n보다는 작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를 곱해주면 a 마이너스 루트 x는 다 a를 더해줘야 되니까 a 마이너스 n보다 크고 a 마이너스 n보다는 작다. 요 성질을 이용하면 이 두 번째 문제도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 루트 x는 앞에서 구했다시피 10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10보다 같거나 크고 만약 16보다 작다면, 그러면 루트 x 값은 루트 12보다 이제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겠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fx 값은 문제에서 이거보다 작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10 마이너스 루트 x는 10-4, 즉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래서 fx는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개수니까 6이 될 겁니다. 같은 원리로 x가 16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20보다 같거나 작으면 루트 x 값은 4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같거나 작게 됩니다. 그러면 10 마이너스 루트 x 값은 10을 더하니까 6보다는 같거나 작고 그 다음에 5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작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fx는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f10부터 시작해서 16 전까지니까 15까지, 그러면 6개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부터 20까지는 fx가 5니까 5 곱하기 얘를 만족하는 게 16, 17, 18, 19, 20 5개니까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36 더하기 25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6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6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서 틀리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y가 0보다 작다 이거를 못 봐서 틀리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거보다 작은 두 번째에서 보다 작은인데 그냥 같거나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개수를 잘못 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조심 있게 다뤘어야 되는 문제다. 자, 8번입니다. 지금 사다리꼴 ABCD의 높이가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자연수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XY가 모두 자연수일 때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일단 높이, 요 점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지금 이 높이가 2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D라고 했으니까 이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을 2라고 합시다. 그러면 B2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즉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A, B, C 이렇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된다. 그러면 A는 루트 C제곱 빼기 B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 B2의 길이는 일단 루트, 그 다음에 지금 C에 해당하는 게 이 AB의 길이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4x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2루트 3을 제곱하면 4, 3, 12니까 마이너스 12를 빼면 루트 4x, 즉 2루트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B2의 길이는 2루트 x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점 D에서 수선을 내리면 이때 점을 뭐 F라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FC의 길이는 지금 루트, 이 지금 빗변의 길이가 5y 플러스 루트 12의 루트 씌운 거니까 제곱하면 5y 더하기 12.
똑같이 높이가 2루트 3이니까 빼기 12 이렇게 돼서 얘는 루트 5y 이렇게 됩니다. 즉 이 길이가 루트 5y. 자, 그러면 이제 이 AD의 길이가 3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사다리 꼴의 넓이는 2분의 그 다음에 위의 변이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그 다음에 아래는 지금 B2의 길이가 2 루트 X 그 다음에 EF의 길이가 플러스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FC의 길이가 루트 5Y. 이거에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2 루트 3.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지금 3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있는 게 3 루트 3이 여기 또 있으니까 2분의 6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2 루트 x가 있으니까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루트 5y 곱하기 2 루트 3 이렇게 돼서 2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하고 루트 3을 곱해주면 그러면 3, 6, 1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6, 그 다음에 더하기 2 루트 3x 플러스 루트 15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게 모두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자연수가 되려면 지금 일단 이 마이너스 2 루트 6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 2 루트 3x가 2 루트 6이 되면 되니까 그러면 x는 2가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x가 2가 되면 마찬가지로 15y도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y는 15k제곱. 이때 k 값은 1, 2, 3, 뭐 이런 수들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18, 그 다음에 플러스 15y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y는 15가 됩니다. 그러면 y가 15면 18 더하기 15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답은 33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교과서에서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더 어렵게 꼬은 문제죠.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가면 아마 이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9번 문제는 이건 진짜 원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즉, 이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는 가로의 길이, 하나는 세로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a 빼기 b니까 가로의 길이가 a 더하기 b, 그럼 이게 b죠.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a 빼기 b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a고 한 칸이 b니까 요거를 빼면 지금 이 빗근친 부분, 이 부분이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 a 더하기 b, a 빼기 b는 지금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로 생각해서 넓이를 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나는 a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이 위에서 보면 지금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a의 제곱이면 요 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a 제곱의 넓이입니다. 거기서 b의 제곱의 넓이를 빼야 되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네모의 넓이를 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색칠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니까 이렇게 색칠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빗금을 쳐서 표시하시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원리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풀기 편리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인 두 직사각형의 빗금을 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니까 지금 요 길이가 A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B니까 이 길이가 A 빼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은 요 부분의 넓이와 A 빼기 B에 B를 곱한 거니까 이 두 직사각형이 합동인 부분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대수 타일을 이용해서 이거를 지금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할 때 이거를 대수 타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거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도형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즉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라는 얘기나 결국은 똑같아요. 인수분해해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6x제곱 더하기 7xy 더하기 2y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6x제곱 더하기 7xy 더하기 2y제곱 즉 x자형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2, 3이 6 그러면 2 곱하기 1 이렇게 곱하면 3 2 곱하기 2는 4 두 개 더하면 7 해서 이거를 만족하죠.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는 3x 더하기 2y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대수 타일을 이용해서 이제 완성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를 가로, 하나를 세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로가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2y 지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4칸이 x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한 칸이 가로의 길이가 요게 y 그 다음에 요게 4칸이 x 뭐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3x 더하기 2y는 지금 x가 4칸이니까 이게 하나의 x가 되죠. 그러면 x, x, x 이게 3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칸이 y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요 부분까지 이게 3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죠. 3x 더하기 2y니까 y가 한 칸 더 가야 되네요. 자, 위에 있어서 안 보이니까 지금 인수분해했을 때 3x 더하기 2y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가 3x 더하기 2y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2x 더하기 y니까 x, 2x 그 다음에 y는 한 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줄을 치면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밑금이 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도형 또는 수타일을 이용하여 결국은 인수분해해서 도형으로 나타내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거꾸로 2x 더하기 y, 3x 더하기 2y 이렇게 돼서 가로 세로가 바뀌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답이 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항식 x제곱 빼기 5ax 더하기 b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2b를 더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요. 자, 완전 제곱식은 x 더하기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x의 개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두 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x의 개수 이거를
2로 나눈 수의 제곱이 이 뒤에 있는 수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 x제곱 빼기 5ax 더하기 b에서 이 다항식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x 더하기 2b를 더했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한 x의 개수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6a의 제곱 이게 3b하고 같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약분되고 얘를 제곱하니까 9a 제곱은 3b 즉 b는 3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 a와 b는 절대값이 20보다 작은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a값, b값 이렇게 해보면 일단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a 제곱하면 1이 되니까 b는 3 이렇게 되겠죠.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a 제곱은 4니까 b는 12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3, 3은 9, 3, 9, 27 이렇게 됐는데 20보다 작은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수니까 빼먹기 쉬운 거 0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a가 0이면 b도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서쌍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a, b의 순서쌍은 일단 0, 0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3, 1일 때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12, 2일 때 12 이렇게 해서 다섯 쌍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 제곱이 돼 있고 백인데 16도 4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2x 더하기 6을 라지 x로 치환하면 x제곱 빼기 16은 4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4, 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이 2x 더하기 6을 원래대로 대입하면 2x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2x 더하기 10, 그 다음에 2x 더하기 6 빼기 4니까 2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지금 인수분해의 첫 번째 공통이 있으면 공통으로 묶어라. 지금 여기 2 곱하기 x 2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x 더하기 1도 2로 빠져나와서 x 더하기 1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4에 x 더하기 5,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빼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앞으로 쭉 곱하기 형태로 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걸 아예 전개하는 거죠. 즉 2x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했으니까 전개하면 4x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36 빼기 16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4x제곱 더하기 24x 36 빼기 16은 더하기 20. 자, 인수분해의 첫 번째 방법 공통이 있으면 공통으로 묶어라. 4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4에 x 더하기 5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 두 가지. 치환한 다음에 합차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전개를 한 다음에 공통으로 묶고 x자형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11번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지금 이렇게 주어진 식을 계산해서 기하 분수로 나타낼 때 자, 얘는 70 곱하기 72는 71 빼기 1, 71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해서 얘는 이제 합차식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71의 제곱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주어진 식 70 곱하기 7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70 곱하기 72분의 지금 여기가 1이 있고 요 1을 똑같이 72분의 70 곱하기 72분의 이렇게 바꾸는데 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70 곱하기 72는 합차식을 이용해서 제곱 빼기 어떤 수. 그러면 이걸로 표현하면 위에 있는 수는 7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두 번째 식도 더하기 1이니까 69 곱하기 71분의 70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식도 68 곱하기 70분의 69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면 70 곱하기 72분의 71 곱하기 71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식도 69 곱하기 71분의 70 곱하기 70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세 번째 식도 68 곱하기 70분의 69 곱하기 69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있는 것들 약분을 해주면 70은 양쪽으로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71도 약분이 되고 69도 약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68 곱하기 72분의 69 곱하기 71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72x분의 71y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y값은 6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값은 6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70 곱하기 72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 합차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요것만 알면 쉬운 문제고 이걸 알지 못하면 막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x제곱 플러스 3x 빼기 n에서 이 x의 개수가 1인 하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할 때 이때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중등에서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x제곱 플러스 3x 빼기 n이 두 1차식의 곱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고 가정하며 즉 이거로 인수분해 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알파 베타는 당연히 정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어진 식하고 일치해야 되는 식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베타는 3 빼기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죠. 즉 n 값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베타가 3 빼기 알파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걸 곱해주게 되면 알파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두 개를 곱한 게 n 값이니까 지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빼기 3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랬는데 이 n이 문제에서 2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수 곱해지거나 음수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양수 되는 경우는 알파가 3이면 0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가 안 되죠. 그래서 알파가 가능한 건 일단 4일 때 알파 빼기 3은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수를 곱한 값 알파의 알파 빼기 3 값은 일단 4가 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알파가 5일 때 알파 빼기 3은 2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값은 10 이렇게 됩니다. 알파가 만약에 6이면 알파 빼기 3은 3 이렇게 되니까 6 곱하기 3에서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7이 되는 순간 여기가 4가 돼서 28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20보다 큰 수기 때문에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뒤로 쭉 내려가도 2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겠죠.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값. 그러면 알파하고 알파 빼기 3일 때 일단 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음수가 되는 값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알파 빼기 3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결국 이거를 곱해도 알파 빼기 3 이렇게 되면 두 개를 곱한 값은 4가 되죠.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돼도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10,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18. 이 D는 어차피 앞에 것처럼 28 얼마 이렇게 가듯이 똑같은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n의 값은 일단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8 이렇게 3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중등은 근각의수의 관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개한 것들을 보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원래 식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3.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n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이 값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기존에 나오는 그 중등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문제죠. 그래서 아마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과거에 나왔던 유행했던 문제들도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2번까지 해서 서울중학교 중간고사 문제는 모두 해설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번 시험을 보기 전에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좋은 성적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서울중학교 2024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